네, 디지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 역시 1% 이상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름폭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28포인트, 175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 상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대내외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다우지수는 다시 만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28포인트 상승한 175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4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1750포인트 중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현재 5일선을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1761포인트인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11시 구간에 비해서 개인의 매도폭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800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0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이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62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현재 6포인트 오른 46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66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조금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대비 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5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5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6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관망하는 분위기 취하면서 3억 원 소폭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80원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9원 70전 하락한 118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역외 환율 흐름을 반영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하락한 1188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월말을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대부분 업종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의 1%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77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50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토요타 리콜 소식에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8%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KB금융이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장주의 셀트리온만이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7% 강세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ICT 1.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와 다음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태용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와 SFA가 2%,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 이상 급등하자 증권주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4.9%,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에 건설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GS건설 4.9% 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4대강 관련 중소형 건설주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대강 전도사였던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가 사임한 것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개발이 0.1%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4대강 관련주들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동신건설과 이화공용이 2%, 1% 이상 오르고 있고 홈센터와 특수건설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철강 업화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 금속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3%,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12시간 양시장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과 대외 이슈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5% 오르고 있습니다. 1757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7거래일 만에 반등 46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145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는 더 큰 규모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계약 가까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그리고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예. 오늘장 이슈들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장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DTI 규제 완화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는 한 10%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의외로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경우는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대림산업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주 관련해서 은행주, 철강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은행주도 건설주와 같은 모습으로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금융주를 비롯해서 건설주들 앞으로도 주목 받아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관심 종목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아무래도 뭐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중에서 좀 찾았어야 되는데 아침에 뭐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일단 매크로 변수가 좋은 것 중에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매크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지표, 그다음에 뭐 환율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말이 엔고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방향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런 엔고 현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일단 국내 기업 중에서는 우주 일렉트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정밀 커넥터 부분에서 국내 시장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일본의 몇몇 업체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사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상대 경쟁 국가 대비해서 환율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준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수출에 큰 호재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금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런 경쟁력이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주 일렉트로 현재 차트에서 한 24,900원, 25,000원 상태에서 있다고 하신다면 29,000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23,000원 정도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기관이 엔고 현상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이 들어온 가격대 평단이 23,000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을 하시고 2만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보시면 뭐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2,500원을 바닥으로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우주 일렉트로 매크로 변수가 큰 이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한 1.8% 오르고 있거든요. 25,000원 선 매수 괜찮겠다 하셨고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손절가를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목표가 혹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합니까? 라고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부터 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디텍부터 살펴볼게요. 오디텍을 매수하신 분은 7477님이시고요. 사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비중은 25% 갖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네요. 예. 오디텍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쪽, LED 쪽에서는 아주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 같은 뭐 LED 대장주들, 서울반도체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주들이 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14,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60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해도 15,500원 정도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손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권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독점적인 기업이고 LED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물타기 전략을 추천을 좀 드릴 텐데요. 14,000원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14,000원을 고점, 저점으로 해서 아주 많은 수급들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형성된 대기 매물들이 14,000원에서는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으시다고 한다면은 14,000원에서는 조금 더 사서 기다리시는 전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15,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정도 보시고 2만원을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디텍 일단 회사는 좋고요.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이츠님께서 보내주신 빌 게이츠는 아니고요. 그냥 게이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K 네트워크스를 사셨는데요. 11,400원에 40%를 들고 계십니다. 예. SK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는 기업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섬유를 비롯해서 진출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SK 그룹의 복합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하고 있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SK 네트워크스가 부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한섬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뭐 효성이나 루머가 돌았던 SK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예. 지금 한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SK 네트워크스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한섬 측에는 좀 호재가 될 테고요. SK 네트워크스 측에는 좀 악재가 될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뭐 주봉에서 지금 본다고 하시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뭐 SK 네트워크스의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한섬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작은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섬 같은 아주 우량한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6개월, 1년 정도 이런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인 14,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는 일단은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 보유 의견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매크로 변수가 받쳐주고 있는 뭐 은행이나 건설, 증권 쪽에 관심을 갖고 일단은 빠져나오셔서 그쪽에 투자를 하신 이후에 손실을 좀 만회를 하시고 다시 한번 SK 네트워크스 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바로 기아차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야인님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적으셨고요. 32,000원에 사셨습니다. 25% 들고 계신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말까지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신차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신차의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6개월 연속 뭐 K7이 계속해서 뭐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올 호재는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되지 않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가 연말을 해서 계속해서 뭐 베르나나 아반떼를 비롯한 그랜저 등이 계속해서 신차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대차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건설 이슈와 관련을 해서도 뭐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자금을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기아차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큰 폭으로 호전이 될 만한 일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에서 쉽사리 손절을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현대 기아차 그룹을 본다고 한다면은 현대차의 뭐 판매 호조 자체가 기아차의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서로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다고 하시면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뭐 매수하신 가격대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조금은 더 좋은 종목이 아닌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된 이후에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초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3만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한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남광 토건 보겠습니다.
6266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3,487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0%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건설주가 일제히 오르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12% 급등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 2.8%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게 남광토건의 향후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정부에서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준다고 해도 수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해서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그 밑에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까지 꾸준히 이런 이익률이 내려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좀 띄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3월 달까지 정도 이렇게 폐지를 해주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반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광토건이나 뭐 두산건설 등을 비롯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쉽사리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을 계속해서 실현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광토건 뭐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3,487원 정도라고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좀 권해드리는 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중견기업, 그 다음에 남광토건과 같은 좀 소기업들 자체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주를 좀 선호하신다고 한다면 대기업 위주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좀 비중이 높은 뭐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위주로 해서 일단 매매를 하신 이후에 좀 중견기업, 소기업 좀 중심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상담을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우주 일렉트로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현재 한 1.4% 오른 2,4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5,000원 선 전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를 23,000원 주셨습니다. 수출 비중이 100%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앵고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2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5% 상승 17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늘었고요. 기관은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한 5포인트 정도 올라온 467선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기업 총수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기업 양극화 해소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보다 총수들이 참석해야 상생협력 방안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업 상생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4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60일 내 결제 대상에 2, 3차 협력사를 포함시키는 등의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지 10년 만에 포스코로 넘어갔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공동매각협의회 대표인 자산관리공사는 오늘 오전 우선 협상 대상자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 총 발행 주식의 약 68%인 6,868만여 주를 3조 3,72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종 매각 대금은 포스코가 당초 제시한 입찰 대금에서 878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포스코가 내달 말까지 잔금을 내면 대우인터 매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우인터는 지난 1999년 워크아웃을 개시한 주 대우가 2000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 무역 부문만 떼어내 설립한 회사로 2003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비율이 통계 발표일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3.04%로 3월 말의 2.19%보다 0.8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03년 9월 중소기업 부문을 따로 집계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부실채권 규모도 2008년 9월에 6조 7천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5조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월 말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까지 예고돼 있어서 부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 추석에 전국적으로 7천만 상자가 넘는 택배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통운은 추석을 앞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적으로 7천만 상자의 물량이 수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입니다. 매년 택배 시장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고 경기 회복으로 온 오프라인의 유통 물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추석 선물로는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보다는 정육류나 가공식품, 건강 생활용품 세트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말이 지나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여가고 있는데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야말로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시면서 책 한 권 읽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